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새해 복 친구들아 너네들도 새해 복 새해 복 언니 오빠 동생 동창 친구 원수 아군 적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도 나도 모두 다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힘눈 내리는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하늘이 파란 날에도 새해 복 새해 복 가버린 작년에 있던 슬픈 일들은 잊어버리고 왠지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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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네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는 안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노력을 하지마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마 열심히 하지마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만 아직 목소리가 네, 완전치는 코맹맹했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래도 뭐 다 났어요. 실제로 보면 경기도 얼굴도 끝났고. 많이 부어 있고 지금 네, 안 좋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빨리 네. 조기 복귀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빨리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주에 우리 지선배 1인 2역 하시는 거 보고 와, 나 막 성대모사 하는 것도 들었어요? 성대모사가 아니라 그냥 지영은 대 막하기. 지영은이던데요. 아닌데? 주원 씨 차례에는 약간 텐션을 높였는데. 그냥 하이 지영은, 하이. 로우 지영은. 원래, 어쨌든 이선영 아나운서가 네. 오늘 엄주원 선배님을 위하여 들었어요, 아침에. 엠보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원 씨가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도 네.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이렇게 빨리 예, 나왔습니다. 선영아, 넌 오늘 한번 해준 거다야. 고맙다 그렇죠. 이랬죠. 네.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뻐요. 마음이 네. 너무 이뻐요. 그렇죠. 아니 그 사진을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저기.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올게요. 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우리가 아니, 5시에 급조를 한 거예요. 급조를. 예. 아니 이걸 보는데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여기다가 이름표를 지영은 엄주원을 다 해놓고 제가 1인 2역을 여기 그냥 혼자서 원샷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경록 씨가 사진이라도 마련할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없었는데 이걸 여기 세워두고 클로즈업을 지선배가 혼자 1인 2역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겼죠? 응. 웃겼으면 됐습니다. 김성호님 이러셨어요. 1인 2역 재미있었는데. 하하하. 네. 하하하.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네, 막혔어요.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연습해서 다음엔 더 완벽한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쭌쭈닝님이 신청하신 새해 복. 네 장기하와 얼굴들의 새해 복. 네. 맨 마지막 가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새해 복만으로도 돼. 그러다 절대 또 안-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뭐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왔다 갔다 이제 해요. 어른들이 네. 그런다는 거죠. 새해 예.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맞아, 해야지. 맞아. 근데 맨 마지막에 장기하가 딱 뼈를 때리죠. 새해 복만으로도 돼. 절대 잘하지 마, 열심히 하지 마. 장기하의 캐릭터가 확실히 묻어나는 그렇죠, 곡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아이고. 오늘 주원 씨가 와서 다시 제 텐션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엔 확실히 주원 씨가 없으니까 그래요? 처음에 막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좀 이걸 붐업시키고 그쵸,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타이밍이 없으니까 끝까지 좀 제가 진지해요. 하긴 혼자 막 올라가기도 좀 민망하긴 하고. 민망하죠. 예.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를 보냈습니다. 우리 자, 지선배도 건강하시고 근데 지금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십시오. 주원 씨 괜찮냐는 글을 많이 올리시네요 여기. 네, 네, 괜찮아요. 네. 자, 딱 일주일 됐으니까 다 났어요. 네. 왔다 갔다 했으면 더 웃겼겠다 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 앉아서 하고 저기 앉아서 하고도 생각했었어요 지난주에. 그것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뉴스 오늘 한 개군요. 네. 한번 작년에 볼까요? 저희가 그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프리데스크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운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다 알고 계실 것 아시죠?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더 예방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에 의해서 이것도 도입됩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네. 이제 뭐 승민 씨가 완벽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이걸 좀 일찍 띄웠다가 저한테 구박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정치 수사 때. 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 도입됩니다. 이날부터는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등에 녹색 불이 켜져야지만 그래야 우회전을 할 우회전할 수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4월쯤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횡단보도 무조건 멈춤 하셔야 되고요. 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경찰청이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곳에서 이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해 봤더니 보행자 안전이 훨씬 더 강화된 거가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전국에 다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뭐 오늘 낮에 눈에 띈 기사 굉장히 짧았지만 돌아온 엄아빠를 실컷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엠보드 시간을 충분히 잡았습니다. 8초 후에 남들은 다 본 뉴스 갖고 오겠습니다. 네. 삐까번쩍님 자막 요원 쿠사리 당해 이러셨습니다. 쿠사리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삐까번쩍님이 올리셨습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 반응이 좋네요. 그럼요. 필요하다. 네. 은근 눈치 보였다. 환영한다. 맞아요. 눈치 예, 보였죠. 예. 그러니까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왜 이렇게 그리고 뒷차들이 빵빵거리잖아요. 네. 사람 없는데 우회전 안 하면. 근데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더 바뀌고 네. 더 헷갈려요. 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자, 한 주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MBC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주일간 MBC 뉴스 중에 조회수 높았던 기사를 5개 추려왔습니다. 먼저 5위는 지난주 수요일에 뉴스투데이의 단골 톱5 코너죠. 와글와글 98만 뷰 기록 중인데 몬테시토 마을 들어보셨어요, 지선배? 못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몬테시토. 들어서 이게 뭔가 네. 했더니 유명인들이
정말 많이 산대요. 누가 사나 했더니 뭐 오프라 윈프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토크쇼의 마을인 거죠? 여왕이죠. 네네. 예예예. 그리고 또 뭐 여러 우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막을 보여주세요. 네. 해리 왕자도 산대요, 참. 음. 부자 동네에 무슨 대피령이 내려졌다? 네. 무슨 일일까 왜일까요? 봤더니 지금 지선배 말씀하신 캘리포니아에 홍수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산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계적 유명 인사들 집에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센타바보라의 부촌 몬테시토 마을인데 재난 당국이 이곳에 24시간 동안 최고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 11일 기준이니까 네. 지난주겠죠. 지난주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랑 저 해리 왕자 가족 말고 또 누가 사는 동네예요? 또 있어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음. 뭐 다들 아실 거고 여기가 LA에서 가까워요. 차로 한 1시간 네. 반 거리. 음. 그러니까 방송인 앨런 디제너러스는 음. 집 뒤쪽 바로 개울에서 막 본인이 영상을 찍은 게 저희 막 와글와글 코너에 나오기도 했어요. 급류가 흐르는 장면을 찍어서 공개했는데 이런 이제 톱스타들은 아마도 보안을 중시해서 이렇게 네. 모여 사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안이고 뭐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도 한 17명 정도 나왔다고 하고 이재민이 수천 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역에 한 평년보다 대여섯 배? 그러니까 뭐 2배도 아니고 대여섯 배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거죠. 왜냐하면 네. 거기가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아, 그래요? 비가 없어요. 아. 비가 없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폭우에 피해가 더 크죠. 취약한 거죠. 취약하죠. 폭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쵸. 폭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일 겁니다. 뭐 여기가. 소방 당국이나 그래서 피해가 컸을 지자체나 겁니다. 지금 좀 당황스럽겠네요. 네. 평소에 많이 대비를 해봤으면 몰라도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건조 지역이라면 좀 걱정이 더 되네요. 이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지에는 확실히 뭐 빈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렇죠. 모두에게 오는 자연 거네요. 앞에 네. 장사 없죠. 네. 예. 그러면 뭐 댓글에도 뭐 그런 네. 내용이 많았어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모두 기후 변화에 관심 갖자. 함께 대응하는 게 생존의 길이다. 그러니까 라는 댓글이 캘리포니아의 전해졌습니다. 폭우라는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네. 정말 기후 변화가 우리의 그쵸. 기후 어디의 기후는 무엇 기후 이라고 위기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생각했던 걸 다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라봉이 충청도에서 나온대요 요즘에. 네? 네. 한라봉이 네. 충청도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충청도산 한라봉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는데 참 또 모든 개나리도 지역이 바뀔 막 것 같아요. 1월에 펴서 그러니까요. 걱정이고. 네. 참. 자, 사유로 갈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와 또 이거네. 와글와글 이건 아닙니다. 와글와글. 정말 김수산 씨가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김수산 씨 이제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이 하시던데. 최혜민 리포터 여기 써 있네요. 최혜민 리포터. 김수산 씨는 어디 갔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볼까. 106만 뷰 기록 중이고 일머리 없는 직원이 사고를 쳤는데 웃기려고 만든 건지 뭐 진짜 있었던 건지 좀 헷갈려요. 네.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죠. 네. 브라질의 한 작업장, 한 직원이 기다란 철 막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직원이 돌아선 순간 막대가 스르륵 넘어지더니 앉아있던 사장님 발을 강타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픈데요. 발이 괜찮나 사장님이 신발을 벗고 발을 확인하는 사이 직원은 쓰러진 막대를 주섬주섬 들고선 걱정스레 다시 발길을 돌리죠. 그런데 이 직원 또 같은 자리에 막대를 세우네요. 역시나 직원이 나가고 막대는 다시 쓰러지고요. 이번에 사장님의 머리를 향해 쾅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애꿎은 사장님 많이 안 다치셨죠? 아니, 화를 안 내요. 어떠세요? 지선배 판단은 실제입니까? 연출입니까? 약간 냄새 나죠. 100% 상쾌하진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상쾌하지 않습니다. 저게 진짜 쇠막대기라면 저 이 뒤를 이렇게 그럼 저렇게 멀쩡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저건 실수가 아니다. 의도적이다. 코코동절님 저 유튜브 아니냐? 굳이 저 사람들 지나다니는 저
가게 입구 정가운데 저걸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또 세워놓고 착 빠지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약간 그리고 사장님이 저기 발 한 번 찧었으면 저 의자에 계속 앉아 그쵸. 있기 어렵거든요. 뭐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의심에 참 어쨌든 개운하지 지 않습니까? 선배 기자 후배가 저런 실수를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저런 실수를 하게 만들지 않죠. 제가 저기 앉아 있는 한 저런 실수를 하려고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하는 후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아 우문현답이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참 그 직원의 얼굴이 궁금한데 참 어쨌든 자. 노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노린 건 아니라 두 분이 같은 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아무튼 뭐 연출이라면 성공했어요. 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대한민국에도 맞습니다. 나오고요. 네. 이거 주작일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는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여기 실시간 채팅창에 주작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영상이 4위였고요. 네. 3위는 왕종명 특파원의 보도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됐는데 124만 뷰 기록 중이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문서가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자막 보시죠. 네. 근데 이제 트럼프를 바이든이 저 내용으로 비판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건데요. 델러웨어주 wilmington 자택에서 국가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바이든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혔습니다. 작년 11월에 워싱턴 DC 개인 사무실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기밀 문서 10여 건이 나온 이후 추가로 발견된 건데 변호인 측은 발견 즉시 법무부에 신고를 했다. 통보해서 압수해 가도록 했다라고 말했지만 문건 내용이 뭔지는 그리고 누가 유출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자신도 놀랐다라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신도 모른다 이런 입장이고 대신에 이제 법무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트럼프의 기밀 문서 유출을 그쵸.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이 지금 특히나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이걸 꼬집었어요. 네. 그 바이든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꼰 듯한 발언을 했고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현직 대통령의 기밀 문서 사적 보관을 정치 쟁점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중간 선거를 선방했기 때문에 고무돼 있던 바이든 대통령인데 조만간에는 차기 대선 출마도 이제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터진 사건이 내년 대선까지 아마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 문서가 유출된 경위 같은 거를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으로 한국계가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로버트 허 전 검사장. 허 전 검사장이 네. 특별 검사로 임명돼서 이제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2위 보겠습니다. 2위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일주일 전이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했는데 141만 뷰.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세, 그러니까 9살입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성 어린이가 13살 6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요. 네. 피해 어린이는 심리적인 외상에 시달리고 있으나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 항상 논란이 되죠. 이 처벌이 제한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대응도 좀 이상해요. 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한 아파트 옥상. 네모 모양으로 반듯한 10cm 정도 두께의 눈더미가 보입니다. 크기가 제가 누워도 될 만큼 사이즈가 됐어요. 두께도 좀 더 10cm 이상 됐고. 지난달 27일 9살 이모양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이곳에서 13살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이양에게 한 남학생이 장난감을 주면서 함께 놀자고 옥상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고 남학생은 눈침대라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눈침대라고 그렇게 앉으라고 했어? 우리 여기서 누웠어? 네. 그 오빠는? 성추행을 당한 이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학생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양에게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뭐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입이 턱 막히는 그런 기사인데 이 어린 아이가 네.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이 양의 문자를 그 방과후 학교의 교사가 본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교사가 안 봤다 그러면은 이 아이 혼자 끙끙 앓고 몇 날 며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네. 6학년 학생이었던 거예요. 네. 학교 측의 대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인데요. 그 이 가해 학생이 범행을 학교 측에 시인했거든요. 그러나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남학생은 무사히 졸업했고요. 학교가 제일 문제네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근데 학교에서 알았다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대요. 그 설명이 좀 황당해요. 네. 가족들한테 남학생이 피해 다닌대요. 피해 다니기로 했대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수사에 나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 처벌 제한되고요. 사건 이후 이 양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트라우마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너무 안 됐죠. 경찰은 이 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 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이 아니라 이사 가셔야겠죠 아무래도. 아니 왜 네. 이양의 집이 이사를 갑니까? 하긴 그렇네요. 이 가해 남학생이 가야 되네. 남학생이 어찌됐든 피해 분리해야 다니기로 돼요. 했다는 게 학교 측에서 내놓은 네. 답변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피해 다니기로 했다뇨. 아유. 뭘 피해 다닙니까? 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긴 이게 이 양의 부모가 이사를 고민할 게 아니라 가해 남학생이 그럼요. 가면 되는구나. 가해 남학생이 가야죠. 저는 이걸 떨어뜨려야 네.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가해 남학생이 이 분리를 요구할 권리가 피해 여학생에게 있는 떠나야죠. 거고 가해 남학생 가족이 지금 피해 다니기 뭐 아이고 참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그 학교 아휴. 그 말씀을 하신 그 선생님의 그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가해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걸까요? 그러니까 8,800명이 공감한 네. 댓글이 있는데 촉법 소년 이 시대에 맞게 이제 없어져야 할 법이다.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참 제자리 걸음이어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네. 좀 다 같이 이런 일에는 남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가해자에게는 그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를 본 건지는 명확하게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가해자는 가해자답게 피해자는 피해자답게 그렇게 모두가 같은 잣대로 그렇게 보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는. 네. 자, 이리 와, 가겠습니다. 쥐선배 뚜껑. 네. 진정하세요, 팀장님. 네. 아 이거는 흥분한 게 아니고 단호해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흥분해지면 여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을 못 합니다. 잘 흥분은 안 합니다. 제가 단호해지긴 하지만. 자, 1위 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톱5 1위. 지난주 토요일에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한 기사인데 153만 뷰 기록 중이고요. 초밥 하면 일본인데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네. 초밥으로 장난을 치는 영상을 이 사람들은 웃기려고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웃기긴커녕 약간 화가 나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영상 우선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일본의 유명 초밥 체인점. 한 젊은 남성이 회전대 위에서 다른 손님이 주문한 초밥을 훔쳐 먹습니다. 이 장면은 SNS에 게시된 이후 3천만 회 이상 조회됐고 4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불쾌한 경험담들이 잇따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주문한 초밥이 오지 않아 점원에게 확인했고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점원이 새 초밥을 직접 자리로 갖다 줬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자동 주문 방법을 몰라 다른 사람의 초밥을 마음대로 먹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초밥 체인점 본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それはお客様に安心してお食事いただくための当社のルールから逸脱した行為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今後警察に相談しながらですね。 그러니까 저 회전 초밥집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전 초밥집처럼 그냥 쭉 나오는 걸 아무거나 집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무인으로 주문을 하면 그 초밥이 나오면 그걸 먹는 데가 거. 그럴 수도 그런 있고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회전 초밥집도 회전 초밥 기본이 돌아다니고 그 주문할 수 주문을 하면 있죠. 또 그것도 그렇죠. 그게 나오죠. 아니다. 지선배 말씀대로 주문을 하면 그 셰프가 직접 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다른 주문한 사람이 게 줍지 이렇게 못하게. 롤에 예, 타서 나오는 게 무인으로. 다르네요. 다르네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남의 음식을 그냥 슬쩍 한 거네요. 절도예요, 절도.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저게 더 심각한 게 장난으로 봐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저건 남의 음식에 자기 젓가락을 댄 거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무슨 요즘 같은 감염병이라도 그러니까요. 네. 있었다거나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독극물을 남의 초밥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건 장난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저걸 모방해서 뭔가 다른 범죄 행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순 네. 절도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게 네. 어떻게 장난이고 저는 저기에 뭐 좋아요가 몇이었다고요? 아우 3천만 뷰. 4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게 나도 그러네요.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왜 좋아요 눌렀지? 아, 웃겨서 그랬나? 저게 웃기지도 않은데. 전혀 안 웃기고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빵당한데.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성악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네. 근데 일본에서 문제가요.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초밥에 고추냉이를 더 넣는 그런 장난 영상. 아 이것도 장난이라고 하기도 뭐해요. 못된 거죠. 며칠 전에는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에서 우리 한국 여행객이 네. 고추냉이 테러를 당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 한 고추냉이 테러 논란이 한 7년 전에도 오사카에서 있었거든요. 예. 이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여행객 중에는 뭐 아시다시피 우동, 초밥, 좀 식도락 여행 많이 일본으로 일본으로 가시거든요. 가죠. 아 네. 이렇게 하면은 일본에 누가 여행 가고 싶겠어요? 저라도 가기 싫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행 이 말이 앞두고 맞네요. 계신 분들 삐까번정님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표현이 딱 맞아요. 못돼 처먹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못돼 처먹었네요. 네. 저거 왜 남의 음식을 저럽니까? 못돼 처먹은 유튜버. 좋아요 저런 데는 누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자, 게 말입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였고요. 8초 후에 뉴스데스크 비리 봅니다. 네. 오늘 자, 톱은 이겁니다. 쌍방울 첫 소식은-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아. 오전 8시 반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맞죠. 뉴스데스크 톱이 이 뉴스입니다. 자, 입국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 네. 전화번호도 모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적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예. 김 전 회장은 기내에서 체포됐어요.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 뉴스데스크에서 현장 연결해서 지금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관계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 두 사람의 연관성 이런 거 분석해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도 법조팀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입니다. 소식은요. 자, 외국에 나가면 꼭 기사가 나오는 안타까운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 격려하면서 예. 이 한 발언이 이란과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네, 그랬죠. 자, 역시 톱블록에서 살펴볼 건데요. 뭐 무슨 발언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외교부는 이 발언이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 그냥 아랍에미리트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면서 뭐 불필요한 외교적인 언사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란의 외무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그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과 이란의 역사적 우호적 관계 또 이와 관련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긍정적인 발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고 비외교적 발언이고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양국의 외교 관계에 영향이 될지 파장이 더 생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둔촌주공.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우리 그때 뭐 오늘이- 청약 경쟁률 오늘이 그러니까 마감? 1차 예. 계약 실계약 마감일이었는데요. 예. 당초 청약 경쟁률이 3.6대 1이었나 이래서 예상보다 훨씬 저조해서 우리가 그랬죠. 참패다 뭐 이런 뉴스도 다 있었어요. 계약 안 할 거다 네, 막 실계약이 그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했는데 규제 정부가 완화 규제 완화 이후에 책을 내놨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규제 완화가 사실상 둔촌 주공 살리기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실계약률에서 그 둔촌 주공 살리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선방했구나.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지만 둔촌 주공은 살렸는데 이 부동산 시장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살아날까요? 자 뉴스데스크에서 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두 개 아이템에 걸쳐서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우 설 전날 가장 막힌다는 기사도 네, 있네요. 오늘 2,600만 명이 이동하는 네. 이번 설 관련 교통 상황 뉴스도 준비되어 본방을 있습니다.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내일 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